같이 성장하는 채널 책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영상들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동기부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강연회에서 본인의 저서인 인생을 위한 12가지 규칙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 중 첫 번째 규칙에 대하여 제가 듣고 내용을 요약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좀 재밌는 규칙인데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것이 바닷가재들의 습성 중 하나를 깊이 관찰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닷가재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10년 전쯤일 겁니다. 엄청난 연구 자료였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바닷가재에 관한 논문을 아주 관심 있게 읽던 중에 바닷가재가 세로토닌을 이용해 몸을 구부리는 자세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우와, 이거 엄청난데? 구부리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일어서는 것 같지요. 엄청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나 궁금했죠. 그래서 바닷가재 신경화학에 관한 자료를 모두 읽었죠. 바닷가재 신경화학은 사실 꽤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닷가재 신경계가 꽤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복잡한 신경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간단한 신경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더 정교하게 기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이 상태를 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닷가재의 자세와 감정 조절의 상태를 말이죠. 인간의 신경계와 똑같이 말이죠. 완전 넋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 책의 첫 챕터는 바닷가재가 서열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당신이 근본적인 방법으로 항우울제를 투여해 주어서 다시 싸우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완전히 놀라운 내용이었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들 중 하나는 여러분이 바닷가재라고 생각해보죠. 승자 혹은 패자들이 있겠죠. 바닷가재 서열이 10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당신이 첫 번째 계층 바닷가재가 될 수도 있겠죠. 10개의 계층 중에서요. 만약 당신이 바닷계층의 바닷가재이고 높은 옥타파민보다 낮은 세로토닌을 함유하고 있다면, 참고로 옥타파민은 인간이 합성해내지 못하는 신경화학적 물질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꼭대기 계층의 바닷가재이고 높은 세로토닌 함유량과 낮은 옥타파민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면 바닷가재의 지배계층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몸속의 세로토닌 함유량을 조절해서 말이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반작용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상태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반작용들 말이죠. 말하자면요. 3학년이나 된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층사회에 관한 생각이 지배계층이라고 불러보죠. 왜냐하면 바닷가재 사회에서 이건 마치 신체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한 계층사회 같은 것이니까요. 계층사회에 대한 생각은 최소한 3억 5천 년이나 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료를 읽고 생각했죠. 인간 사회의 계층이 사회 문화적인 구조라는 견해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연구자료는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했죠. 단지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놀라울 만큼 틀린 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계층사회는 3억 5천 년이나 계속돼 왔고 우리는 그런 계층사회의 이해를 조절해주는 신경화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흥미로운 점인데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이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닷가재와 공유하는 계층사회에서 당신 위치의 등급을 정해주는 이 대응책이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대 긍정적인 감정이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자료들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 번째는 이것이 사람들의 길을 꺾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에 대한 이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언짢게 만드는 걸 떠나서 그들의 정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덜 느끼게 해주죠. 아주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 또한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념체계와 지배계층에서의 위치 사이에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저는 일정량의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교수로서 말이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특정한 직함을 받고 승급된 겁니다. 사회 속의 계급 안에서요. 자, 여기서 질문은 왜 제 자신이 그 직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가정하자면 제게 충분한 지식이 있고 따라서 그 직위에 대한 제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청중 속에 일어나 제 신념에 대해 도전한다면,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제 기분이 언짢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틀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언짢은 정확한 이유는 당신이 청중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저희 권위가 헛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계급사회에서 제 위치를 끌어내리게 되고 제 감정들을 조절해주는 신경화학적 체계들을 망쳐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자신들의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계급 자체가 사회적인 구조들인지 아닌지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어진 계층 사회는 그 구조 안에서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층 사회에 대한 진실은 계층 사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은 나무들을 인지하는 뇌의 다른 부분보다도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근본적인 거죠. 또한 사회성을 가진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 스스로 계급사회를 조직합니다. 자, 그래서 제1장은 계층체계의 본질에 대한 사색이 어느 정도 담겨 있죠. 계급체계의 생화학적 관점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나타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스스로를 망신 주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의 결과는 감정의 조절장애로 이어지고 더 많은 고통, 덜 긍정적인 감정이 뒤따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꼿꼿이 서서 손발을 뻗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일종의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앞으로 쭉 펼치게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또한 자신감의 표식이죠.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아주 잘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기에 아주 좋은 시작이죠. 하지만 단지 똑바로 서기 위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세로토닌과 감정 조절 기능은 자세의 반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자세를 쭉 펴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최상위 계층인 바닷가재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하층 바닷가재 대신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소한 스스로를 믿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용기롭게 세상에 맞서세요. 이런 행동은 다수의 경쟁력 계층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반적인 경험 법칙 중 하나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 앞에 직접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공하기 위한 일종의 보편적인 전략이죠. 제1장은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첫 번째 규칙에 대한 강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자세를 쭉 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한 자세가 바닷가재와도 연관이 있고 자세로 인하여 세로토닌과 감정 조절 기능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은 너무 신선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이제는 어깨를 펴고 자세를 쭉 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깨를 쭉 펴고 사람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평소보다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보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하여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꿀팁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